안녕하십니까, 진수선입니다. 4월입니다. 음력으로는 3월, 양력으로는 4월, 춘3월 호시절 좋은 때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어떤 시인이 4월을 두고 잔인한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산과 들에 나가면 진달래, 개나리, 벚꽃, 산수유, 목련, 수선화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이, 아주 예쁜 꽃들이 이 계절을 수놓고 있는데, 정말 이 좋은 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은 제 유튜브를 보시고 차재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집과 관계 있는 글자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던데 그 글자들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댓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차재덕 씨의 대답을 하는 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재덕 씨 감사합니다. 어디 사십니까? 우리가 한자로 보면 어떤 사람들 저한테 한자 글자가 전부 몇 글자쯤 되는가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실 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글자가 오늘 아마 없어진 글자도 있을 것이고, 안 써서 오늘 만들어진 글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줄 잡아서 한 2, 3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똑같은 주제, 똑같은 테마 이런 걸 가지고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다른 글자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이 방송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보니까 집과 관계되는 글자가 약 25글자 내지 30글자 정도가 되는데, 그런 글자들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글자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자연 환경과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 특성 또는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글자들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쓰는 것을 볼 수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과 관계 있는 글자, 이 CBC를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집과 관계 있는 글자, 대표적으로 집 하면 생각나는 것이 집가자, 이 글자가 생각나는데, 그 외에도 집가, 그 다음 집포, 집택, 집실, 집옥, 그 다음 암자함, 이런 이 글자들을 우선 이런 글자들 일반적으로 집과 관계 있는 경우에 쓰이는 겁니다. 아주 특성은 없습니다만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는 가가, 호호, 그 다음 가택, 수색 이런 식으로 글자를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진 단어들도 나오는데, 이 글자, 집과 관계 있는 글자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집과 관계된 부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간머리. 간머리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집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천자문에 나오는 하늘, 전, 따지, 금월현, 누르왕, 지부, 집주, 지부, 집주에 이 간머리 부수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를 보시고 간머리가 나오면 일단은 집 생각하십시오.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집가, 집호, 그 다음 집택, 집실, 집옥, 암자함 이런 글자는 일반적 형태의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으로서 집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중에서 요거 글자, 집옥자, 이것은 집은 집이로 돼 개중에서 지붕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옥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집주에서도 이 글자는 지붕과 관계 있는 글자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는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이 글자를 가게 상호로 씁니다. 혹시 일본 갔을 때 옥자가 붙어있는 상호에 많이 보실 겁니다. 일본 도시 이름 중에서도 이름명자, 옛꽃자, 집옥자 이래서 나고야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 글자를 상호 이름을 쓴다는, 참고로 일본 가시면 아시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집과 관계 있는 글자 중에서 이것은 음수칼장 혹은 식시칼장자입니다.
이 장, 우리나라의 호텔 말고 장급 여관 갈 때 이 글자를 쓰는데요. 이 굳이 이 글자는 녹색의 장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넓은 초원 같은데 고급 저택으로 지은 집이라고 사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쩌다가 이 녹색의 장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관 이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장, 그 다음에 정자, 그 다음에 출애차의 방패갈자, 이걸 추녀 헌자입니다. 추녀, 기와집 지붕 마루 말이죠. 이 추녀 헌자인데 집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에 고을 사또 원님께서 집물을 보던 곳, 동헌, 동력동자, 추녀헌자 이랬어서 이럴 때도 서고, 그 외에 시골 가면 그 정자 이름에 무슨 헌하고 뭐 달의 헌이라든지 헌하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나 집당자, 그리고 이 덜야자 밑에 흑도자, 이것자 사실 하자로 좀 어려운 글자인데요. 농막서자입니다. 굳이 요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펜션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벼슬 하던 어른이 시골에 낙향을 해서 내려와서 그 고향에 강이나 혹은 자기 집 논밭 부근에 농막을 짓고 예생을 살았던 그런 곳을 별서라 하는데, 농막서자, 이것도 집의 개념에서 보아야 할 글자들인데요. 어쨌든 이런 글자들은 별채 혹은 접견처에 이건을 쓰지, 보통 집 가정 예염집에서 집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글자들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 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조금 전에 집 하면 제 1번 생각이 나는 집가자인데, 이 글자만큼은 글자가 왜 이 글자가 집가라고 읽게 되는가, 그것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집가자는 이런 모양의 글자였었습니다. 간머리 밑에 앞에 있는 이거 지금 요 글자 남은 요거만 돼지 시자인데요. 돼지 시하고 이 밑에 붙어 있는 가자 붙어서 요 글자만 가지고는 숫돼지 가자입니다. 돼지치고 숫놈. 이 글자를 보면 제가 아까 이런 글자들이 시대적 배경, 환경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 글자를 보면 옛날에 집안에서 숫돼지를 먹여서 키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글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숫돼지 가짜에서 앞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글자 복잡하니까 돼지시 요거만 살리고, 정작 소리 나는 부분을 이 글자는 빼서 요거 그 돼지시만 살려가지고 집가짜를 이래 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집가짜 소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났는데, 이 글자가 사람 인변에 요 글자 붙이면 가차없이 혹은 가짜, 진짜 가짜 할 때 가, 비릴가, 임시가, 거짓가 되는 글자 가짜 소리 이어서 나잖아요. 그 다음에 날일 붙으면 여가가 있다 혹은 휴가 간다 할 때 결을 가짜가 되고, 뭐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하자가 있다, 흠. 그럴 때 이 옥의 티 하자인데요. 이 글자 가짜, 가짜, 하자 소리라는 것은 결국은 집가짜 소리는 이 부분에서 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머리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글자, 주로 집이라 했는데, 편안한 한자, 부자, 지킬 수자, 이 글자에 간머리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것은 집의 형태냐? 물론 집의 형태 아니죠. 이것은 회의문자로서 간머리 밑에 켜지며 솔직히 이 여자는 집구석에 있을 때 미안합니다. 집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해진다. 그래서 집 안에 있던 여자, 그 맞죠. 그 다음에 이 부자인데요. 이 글자 간머리 밑에 나를 입구 받전, 요 앞에다 보이기 씹은 복복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가만이라고 봐도 되고 어떤 재물로 쳐도 됩니다. 그런 재물이 가득 집안에 찼다. 이 글자 자체가 찰복자입니다. 덥다 찹다가 아니고 영어로 F-U-L-L, full. 그러니까 가득 찼다. 즉 재물이 가득 찼으니까 부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간머리 밑에 마디촌 이 글자는 마디촌자 이 글자는 한자에서는 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법도를 지켜나간다. 그래서 지킬 수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집과 관계 있는 글자 이야기하면서 이 글자는
같이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외에도 집과 관계 있는 글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만나고 접하게 되는 것 중에는 종류로 치면 굉장히 많은 종류, 그 다음 색깔이나 성격으로 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우리는 보고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자로 표현하는 글자는 물론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체적 특징, 그 사람의 지위와 관계되는 것, 그 외에 환경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의 것을 한자로는 달리 표현을 하게 되듯이, 지역적 특성이나 지어진 집의 구조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것으로 나누어서 한자를 써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동관요자, 집사자, 그다음 글방숙자, 이런 것들은 종교나 교육 등 공익시설에 쓰이는 글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절에 자주 가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절에 가면 일반 신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의 요사체라는 것이 있죠. 요사체 할 때 요사는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동관요자하고 집사자인데, 이럴 때에는 이 종교나 교육시설 등 그런 데서 공익시설로 쓸 때에 주로 이 글자를 씁니다. 그 다음 이 글자는 글방숙자인데요. 이를테면 아카데미 성격을 갖고 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아주 백성들이 못 살 때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요즘을 치면 경제관료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곳에서 이제 활빈숙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 일본 가면 그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것이 아는 사람들 많이 아는데요. 그 마쓰시다 정경숙에서는 정치와 경제 관료를 키우는 엘리트 교육시설, 그런 것을 마쓰시다 정경숙이라 하는데, 그럴 때 이 글방숙자를 쓰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실 제자하고 합할 합자 밑에 용용자, 이거는 감실 감자인데요. 이 글자들은 사실은 집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글자이긴 하지만 특히 지성소와 관계 있는 글자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성스러운 곳, 성스러운 인물이나 상징물을 위치해 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제자는 제사 지낼 때 제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서재라는 뜻으로 또 쓰이는 글자인데요. 지성소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성당에 가면 1년 중 부활절 전 3일 빼고는 연중 계속 불을 켜놓는 예수님의 그 영성체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감실이라고 하고, 그 외에 부처님, 특히 대웅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 앉은 그 자리, 그 위에 보면 닷집을 지어놨어요. 이걸 닷집이라 합니다. 닷집 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곳이니까 지극히 성스러운 곳, 이런 뜻이 또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데 가면 임금이 주상전하가 앉아있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거기도 천장을 보면 닷집을 만들었는데, 그런 곳을 감실이라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이 글자 자체만으로서 한자로 좀 어려운 글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집관자, 집원자, 이런 글자들은 주로 공공건물에 쓰입니다. 그 집관자가 쓰이는 용례를 보면요, 박물관, 그 다음에 대사관, 그 다음 도서관, 이런 이야기할 때 이게 쓰기도 하고, 집원자는 병원, 학원, 법원, 그 다음에 연수원, 이런 때에 쓰는 건데, 주로 공공건물에 쓰이는 건데, 이 장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한자 중에서도 이 집과 관계 있는 글자는 어떤 경우에 어떤 글자를 쓰든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럴 때는 이 글자를 쓰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지, 꼭 정답은 꼭 있는 것은 아니다. 수거로서 익혀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루자, 집각자, 집궁자, 대궐전자,
이런 경우는 이 궁궐이나 사찰의 중심 건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다락로 의해서 다락은 뭐 다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 그 위에 다시 덧대어서 포개서 짓는 건축물을 다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이게 3대 누각이라고 하면 평양, 포병루,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그 외에 서울 경북권 경회루, 남원에 있는 광안루 같은 그런 건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누자가 들어가서 것은 이 집 표면에서 2층, 3층 높이로 높게 지은 건물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각자도 그렇고 그 집궁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대궐 전자인데 궁궐이나 사찰했는데 이거 대웅전 할 때 그 다음에 이 경복궁 안에 이 왕비가 거처하던 곳 교태전 갈 때 전자도 이걸 쓰고 전에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찰에서 대웅전 갈 때에서는 아주 큰 건물 특히 중심 건물 이럴 때 이 글자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자 나온 김에 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집과 관계 있는 글자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살던 집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때 이사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 이사는 옮길 이자, 옮길 사자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혹 어떤 분들을 보면 이사를 이 집사자를 이렇게 쓰는데 집을 옮긴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집사자 쓰는데 굳이 이 글자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살던 우리 집 건물 그대로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만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사는 없으니까 이사할 때 사자는 이 글자가 옮길 사자입니다. 두인변에 그칠지 요 글자 아주 비슷한 글자가 두인변에 위에 흩어 올리고 밑에 그칠지 쓰는 글자는 이 무리 도자인데 사관생도 혹은 도반 그 다음에 무위도식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는 그럴 때 무위도식 할 때 도 그럴 때 무리 도자인데 이사는 이렇게 쓴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지만 지금 춘삼월 호시절 너무 좋은데 너무 찬란한 계절입니다. 이 찬란한 계절을 그냥 덧없이 시간 보내기 너무 아까운 계절이니까 아무쪼록 산과 들 나가셔서 자연도 만끽하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